해바로운 공연생활. 그러니까 요즘 뭐 봤니? 안녕하십니까. 대학로를 소개하는 영수 대수입니다. 대학로에 흔히 볼 수 있는 공연 스태프들의 검정색 롱패딩 사라지고 벚꽃, 목련, 개나리들이 만개하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이에요. 메이온님께서 보내주신 뮤지컬 아몬드입니다. 이 아몬드도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합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몬드는 이제 2017년에 창작가 비평 창비의 제10회 청소년 소설인가? 그래서 수상했었던 작품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출판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올라갔었던 작품입니다. 간만에 대학로가 아닌 곳에 공연장에 가니 조금은 어색했어요. 10여 년 전에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를 보았던 것이 코엑스 아티움에 대한 저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저도요! 코엑스 아티움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한동안 PMC가 공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M이 거기서 이제 아이돌무 해갖고 막 영상으로 뭐 하고 막 SM타운 그러다가, 이거를 얼마 전에 이제 뮤지컬 공연장으로 해서 인터파크가 공연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삼성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아닙니까? 백암역이 있고 코엑스 아티움이 있고, 저쪽에 상상 KTNG 또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LG 아트센터 있고, 이왕 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꺾잖아요. 이제 대치동 쪽으로 가다 보면 개몽 아트센터라는 뭐 조그만 공연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부순환 들었다 쭉 하면, 자,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아몬드 총 첫 공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아직 원작을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저도요.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짠. 뭐라고? 냉장고 때잖아요. 이경규가 간다. 자, 원작을 먼저 읽고 공연을 볼까 잠시 고민했었지만, 역시 저는 관극러니까 공연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원작 소설을 읽기로 하고 잠시 미뤄뒀습니다. 요 핑계 괜찮은데? 저는 사실은 약간의 스포일러를 알고 공연을 봤을 때 정보가 빠르게 습득이 돼서 좀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간단한 내용,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만 살짝 보고 가셔도 좀 공연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주인공 윤재는 일명 아몬드라고도 불리는 뇌의 편도체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어서 감정 표현 불능증, 알렉시티미아. 이거 드라마에 나왔던 조승우 비밀의 숲 그런 건가? 여하튼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이 윤재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윤재가 그야말로 평범하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지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윤재의 홀로서기를 위한 여정이 그려집니다.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가 잘릴 거면 잘라. 스포일러. 제가 당했어요 지금. 야, 다 나와. 이 세상이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는 것, 역설적으로는 실제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떠오르게 되는 공연이었어요. 아, 이렇게 느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저는 이 소설을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그 책에 그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그 구절이거든요. 넌 그냥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자란다는 건 변한다는 뜻인가요? 아마 그렇겠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저자의 글이 다른 데도 많이 인용이 됐더라고요. 매일매일 아이들이 태어난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축복받아 마땅한 그런 아이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군가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누군가는 군림하고 명령하면서도 속이 비틀린 사람이 된다. 드물지만 주어진 조건을 딛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랑을 주는 존재들이다. 당신도 한때 그랬을 것이다. 나도 한때 그런 존재였어요. 공연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뮤지컬 아몬드는 내가 생각할 것들을 주는 작품이다. 기억에 남는 장면, 사랑은 예쁨을 발견하는 것. 넥스트 관람 공연은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를 다음 작품으로 보시겠답니다. 볼 때마다 그냥 가슴에 담는 게 막 너무 막, 이야, 이거 뭐 외장하다 하나 갖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이거 그냥 딱딱딱딱 백업하게.
가곰님께서 내가 멜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굉장히 짧게 공연이 됐어요. 강예심, 강보민 배우님이 나오시는 여성 2인극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내가 멜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약간 아동극 같은 느낌이 난 참외 싫어! 사과 싫어! 내가 멜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목과 포스터가 주는 흥미로움과 누군가의 추천 후기에 표를 잡게 됐다. 공연 기간이 짧은데 다행히 끝나기 전에 볼 수 있었다. 하이퍼 리얼리즘 극은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무서워서 잘 안 볼 때가 많았다. 이 하이퍼 리얼리즘은 사실주의 같은 건데 더 극도로 사실화시킨 묘사. 결국 이것도 묘사다. 이런 현실적인 갈등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명동 로망스도 그렇고 너무 내 얘기가 탁 드러나서 보이면 내 실제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굳이 극을 보면서까지 힘들고 싶지 않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감안하고서 봐도 극 자체가 간단하게 너무 좋은 극이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두 등장인물이 아까 윤희와 숙자였죠. 두 등장인물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점에서 고부 갈등 상황은 흔하고 불편해지기 쉬운데 이 극을 보면서 관객으로서 나는 이 두 사람이 의지하고 살아가며 애정을 동반한 관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라는 것이 더 잘 보였고 그렇기에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관계에서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더 슬프고 안타깝게 느껴졌다. 자, 이 극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구태여 극단적인 상황이나 위기를 주어서 인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는다. 이게 그거죠. 이게 일일 드라마. 네가 내 아들한테 이래? 어머님은 왜 이러세요? 네가 내 아들을 감히!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얘기로 풀어내는 뭐 그런 연극인가 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간의 투덕거림과 서운함, 투정 등이 모두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한없이 반짝이고 애틋한 지나간 시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결국 마음에 가 닿는다. 진정성이 가득 담긴 이 이야기가 언젠가 담담히 돌아와 또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가 닿기를 바란다. 내가 문득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일을 사들고 엄마를 찾아갔듯이. 여러분, 과일 아니어도 좋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과일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세요. 엄마. 이번 공연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연극 내가 멜론을 얼마나 좋아하는 데는 평범하게 사랑스러운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기억에 남는 장면, 숙자의 대사 중에 제사상을 차리고 있으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요. 나의 넥스트 관람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번엔 달님께서, 뮤지컬은 달이거든요. 해 별로 안 나와요. 달님께서 뮤지컬 프리다, 남배 온리극, 남자 배우분들만 나오는 극은 많아도 여배 온리극, 여자 배우분들만 나오는 극은 찾아보기 힘든 연묘판에서 여배 4인극인 걸 알고 한참을 고민하다 보러 갔습니다. ENK의 첫 소극장 창작 뮤지컬이더라고요. 여배 온리극, 베르나르드 알바, 리지, 유진과 유진, 줄리엣과 줄리엣도 우리 해공에서 같이 했었던 그 연극도 여배극이고 이제 좀 다르지만 해적 같은 것도 남자 배우분들끼리 했고 여자 배우분들끼리 했었던 페어도 있었고 달컴퍼니에서 하고 있는 그 1인극도 여자 배우 한 명이 주인공이고 제 경험에 예전에 이만큼 시간이 지나면 하나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은 하나 요 정도 템포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변화하다가 다시 또 꺾였다가 이걸 또 극복해내면서 조금 더 상승하면서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긴 시간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프리다 칼로가 그 자신과 다른 약자에 대해 얘기하는 방식도 너무 좋습니다. 여성 배우 사인이 모두 매력 있으나 그 중에서도 레플레아가 디에고인 양 프리다에게 구애하는 넘버가 인상 깊었습니다. 전수미 레플레아가 있고 리사 레플레아가 있는데 전수미 레플레아는 이제 탭으로 그걸 딱 멋있게 지금 안 보이시면 딱 좀 봐요. 엄청 빠르게 기가 막혔거든요. 예. 리사 배우는 스케스로
제가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최정원 배우로 보고 나오면서 김소양 배우 표도 잡았습니다. 아, 이것도 누구 걸 봐야 돼. 고민이 되면 어떻게? 둘 다 봐라. 짜잔. 그리고 대극장 제작사라 그런지 여러분 이 부분 짚고 넘어갑니다. 대극장 제작사, 소극장 제작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커튼콜 위크가 끝났으니까 유튜브에 영상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공연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뮤지컬 프리다는 약하지만 강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대사는 나는 폭탄이고 혁명이다. 그리고 나의 넥스트 관람 공연은 리지였으나 시간을 착각해 표를 날리고 프리다 보러 갑니다. 웨이호님께서 뮤지컬 프리다에 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뮤지컬 프리다는 본공 개막 이전부터 너무나 많은 기대를 받아왔던 작품입니다. 세종 M이죠. 생각보다 공연장이 그렇게 작은 공연장이 아닌데 S랍니다. 구성은 이렇답니다. 뮤지컬 프리다는 더 라스트 나잇 쇼라는 이름의 TV쇼의 형식, 더 정확히는 이 TV쇼의 리허설, 인터뷰, 그리고 노래와 춤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무용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표현하는 향리다. 부전공이 현대무용이래요. 현대무용인지 아닌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였으면 편집 영상이 이래서 좋아. 왜 이게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 그래? 카톡으로 답변이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함성을 질러가며 함께하긴 어렵지만 관객들도 박수로 참여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되어 있으니 무대에서 배우님들이 이끄는 대로 몸과 마음을 맡기시고 주어진 110분을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많은 수많은 여러 개의 공연들이 이 박수를 정말 갈증내고 있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병마, 장애, 유산,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으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억누르던 모든 코르셋을 벗어던지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었던 프리다 칼로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며 리뷰를 마칩니다. 포스터 이미지, 초록색의 그 이미지가 주는 약간 상큼한 듯하면서도 약간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봄나물 같기도 하고, 이 포스터가 주는 초록색의 어떤 싱그러움, 이런 것들이 척박한 대지를 뚫고 나오는 한잎의 어떤 생명력, 이게 프리다 칼로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네. 김소연 배우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일어남. 나 안양예고 다닐 때 부전공이 현대무용, 대학 다닐 때도 무용과 수업 많이 들었어. 많이. 이건 요즘 사람, 미니, 이건 신성민. 꼭 보러 와요. 진짜 좋아 공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